서에는 점, 선, 형, 묵색 등의 요소가 미적 조형 원리에 의해 창조된 시각예술로 우리나라는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의 서예 양식을 발전시켜왔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는 주로 한의 서체와 사경체를 비롯하여 왕이지, 구양순의 서체가 성행하였으며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조맹부의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송설체를 조선화한 안평대군 등의 명필이 있었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후에는 우리만의 한글 서체가 주로 휴방 여인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그 후 윤순, 강세왕, 이광사 등은 조선적 개성이 풍기는 동국증체라는 서풍을 유행시키기도 했으며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김정희는 전통적인 서법에서 벗어나 그만의 독특한 추사체를 탄생시켰다. 근대 이르러 추사 김정희 이래로 고답적인 서풍을 극복하고 고금 서체의 특장점을 모두 묶어 현대적 조형미를 추구한 소전체라는 독창적 서체를 완성한 소전 손재영이 있다. 손재영은 1903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교동리에서 옥전 손병익의 손자이자 영원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손재영은 5살 때부터 할아버지 손병익의 슬하에서 한학과 서법의 기초를 익히면서 어릴 적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질을 보였다. 그 후 진도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습방수본으로 습자 공부를 하였으며 18세 때인 1920년 서울 양정의숙에 입학하면서 성당 김돈희 선생이 운영하던 상서회에 들어가 본격적인 서예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당 선생의 독특한 예서체를 전수하게 된다. 양정고보 3학년 때인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예서 안시가운을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제4회 선전에서 해서 락지른으로 다시 입선함으로써 이때 이미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하였다. 이듬해인 1926년 외국어 학원에 입학하면서 5회부터 8회 선전까지 연속 입선하였으며 1930년 제9회 선전에서는 예서 화류원으로 특선한 후 그해 11월 제10회 조선서와 협회전에서도 특선 수석상을 수상하였다. 소전은 그 뒤로도 출품을 계속하여 제10회 선전과 제1회 조선 서도전에서 특선을 하는 등 일제치하의 공모전에서 8번의 입선과 4번의 특선을 차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 후 31살의 나이로 조선 서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젊은 나이에 이미 서예계 중견 작가들과 함께 서예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소전 손재영은 1938년 서예연구차 중국의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의 서화 및 금석학을 연구하면서 각골 문자에 정통한 라진옥 선생으로부터 사사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소전은 조선서와 동연회를 발족하고 일제치하에서 사용되던 서도란 서예로 바꿀 것을 주창하여 오늘날까지 서예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오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자 소전은 1회부터 9차례에 걸쳐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2번의 고문과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쳤고 2번의 예총회장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소전의 글씨는 원숙함을 더해갔다. 자외과 구성이 뛰어나고 문기가 넘치는 선생의 글씨는 본원이의 저항감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중국적인 서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정립한 소전체를 만들어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창의로 만들어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서예계에서는 한글을 언문으로 취급하여 궁체 정도로 상영되었을 뿐 조형적인 연구가 없었다. 소전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글을 예술의 장르로 끌어들여 기존의 판본체나 궁체보다 조형미와 예술성이 뛰어난 새로운 한글 서체를 개발하여 한국 서예 발전에 기여한 점은 우리 미술사의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전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진도의 벽파진에 세워진 이충무공 전첩 비문은 국한문 혼용비로 점, 선, 횡액, 종액 등이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금세 역작이며 서울 남산에 있는 반공청년 운동 기념 비문, 사육신 비문, 1961년 국전에 출품한 팔마 유풍, 1964년 국전 출품작 푸른 민족 등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선생은 서예뿐 아니라 문인화에도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산수화는 물론 사군자, 소나무, 회석화 등 다양한 소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특유의 감각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격조 높은 작품들을 남겼다. 소전은 해악이 넘치고 후덕한 성품으로 많은 지인들과 교우하였으며 특히 제자들을 사랑했다. 그가 길러낸 제자로는 원곡 김기승, 평보 서희환, 항남 정환섭, 서봉 김사달, 장전 하남호, 금봉 박행보, 우죽 양진리 등 우리나라 서예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그의 제자들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서예계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47년에는 고향 진도에 진도중학교를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고향의 후진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를 지도할 때 심정 즉 필정이라 마음이 발라야 붓도 바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 새벽에 아주 그 맑은 정신으로 글씨를 쓰신 걸로 압니다. 근데 글씨 한자 쓰시고 서서 보시고 멀리 떨어져서 보시고 또 누워서도 보시고 그러다 또 글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 찍고 다시 써서 또 한자 한자를 그렇게 그 정중하게 써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불후의 역작들을 많이 남기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후학들은 선생님이 그런 언행일치의 어떤 그런 교훈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본받아서 그 작품한테 심혈을 기울이고 더욱 그 선생님의 그런 그 옛날에 봤던 모습을 되새기면서 작품한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 글씨라고 서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심오하고도 먼 그런 거리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 속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우리가 마치 등산을 할 때 산의 아래편에서 제일 아래편에서 볼 때는 어느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잘 모른다. 올라가서 갈수록 그 산에 대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량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을 즉 섭고첨언이라고 한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본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인데 항상 그런 자세에서 자강불식, 즉 자기 스스로를 강인하게 해서 아주 쉬지 않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아버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작품을 많이 지도를 해주시는데
특히 그 국전을 앞에 두고는 상당한 그 지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그 국전을 앞두시고 아버님이 그 신장염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수술이다는 거를 아시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그냥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하신 아버님께서 그냥 어디로 가신지 모르게 병원에서 간호원도 의사들이 아버님을 찾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 나오셔서 택시를 타가지고 집에 오셔서 제자들이 쓰던 그 작품을 일일이 손으로 고쳐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전부 노트에다가 써주면서 각자 제자들에게 작품을 이걸 보고 열심히들 해서 내가 없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내라 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수술을 받으신 그 일화는 그분의 작품은 당신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분명히 제자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버님의 가장 좋은 추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도가 배출한 위대한 예술과 소전 손재영 선생은 우리 사회를 예술의 장르로 끌어올린 실질적 장본인으로 전통에 치중하여 그 안에 안주하기보다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새롭게 조형하려는 의지를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일제치하에서 보여준 왕성한 작품 활동은 한국 서예예술의 쾌거였으며 건국 후 우리나라 미술중흥에 기여한 선생의 화려한 업적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우리나라 서예를 오늘날에 이어온 추사일의 대가로 추앙받고 있다.